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아주 중요한 패턴들 5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특히 자투리 시간 날 때 여러분들께서 틀어놓고 같이 들어주시고 또 좋은 표현들은 따라하면서 연습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저를 믿고 따라해 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saying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뭐뭐라는 말씀이신가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상대방의 말의 의미를 한 번 더 이해하고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기 정말 좋은 패턴입니다. Are you saying 다음에 다양한 문장을 붙여가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정말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초콜릿을 싫어한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문장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Are you saying you don't like chocolate?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패턴 활용했죠? Are you saying 뭐뭐라는 말씀이세요? 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Are you saying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요. You don't like chocolate. 자, 주어 동사부터 문장 시작하면 되죠?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Don't like. 무엇을 좋아하지 않죠? Chocolate.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죠. 너무 초콜릿 하면 한국어같이 들릴 수 있으니까 chocolate, chocolat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입을 모았다가 펼치면서 조금 더 오버하는 느낌으로 하셔도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Are you saying 당신은 뭐뭐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You don't like chocolate. 당신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 네, 직역하면 이렇게 딱딱하게 되지만요. 자연스럽게 가면 초콜릿을 싫어한다는 말씀이세요? 초콜릿 안 좋아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건넸더니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Are you saying you don't like chocolate? 약간 믿을 수 없는 진짜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런 느낌으로 Are you saying you don't like chocolate? 한 번 더 해볼게요. Are you saying you don't like chocolate?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 말을 못 믿겠다는 건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꾸 내가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확실하지. 이런 식으로 얼마 부린다면 내 말을 못 믿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증거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내 말을 못 믿을 수가 있어요? Are you saying you don't believe me? 이렇게 씁니다. believe 하면 믿다라는 의미죠. believe me. 나를 믿다. 그런데 여기서는 you don't believe me. 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죠. 부정의 표현 don't, 강세를 주면서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자, 일단 패턴부터 가볼게요. Are you saying? 너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Are you saying? Are you saying? 무엇이죠? You don't believe me. 너가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거죠. Are you saying you don't believe me? 한 번 더요. Are you saying you don't believe me? 너 지금 나를 믿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뉴욕에 가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있습니다. 나 뉴욕에 가본 적 없어 라고 상대방이 얘기한 것 같은데 진짠가? 라고 할 때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Are you saying you've never been to New York? never been to를 사용했는데요. you've been to 여기서 V는요, have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ave been to,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never를 붙여서 아주 강하게 부정하고 있죠. 가본 적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You've never been to, 당신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New York, 뉴욕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You've never been to New York, 당신은 뉴욕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are you saying을 붙여서 가본 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라고 할 수 있죠. 자, 같이 해볼게요. Are you saying you've never been to New York? 한 번 더요. Are you saying you've never been to New York? 좋습니다. 조금 어려우시면요. Are you saying 따로 연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You've never been to New York. 이거 따로 연습한 다음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우리 현재 완료 연습할 시간도 있거든요. 그때 연습하고 맞다 그때 그거였지 라고 확실하게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자주 보셨던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한데 처음 보셨던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여러 번 만나면서 내 문장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차가 막혔다는 거예요. 왜 늦었어라고 하니까 그게 있잖아요 하면서 막 얼머부리면서 차가 이러면 어우 답답해. Are you saying you got stuck in traffic?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Are you saying 일단 얘기했죠? 무슨 이런 말씀이세요? 라고 한 다음에 you got stuck. 뭔가 어디 가둬둔 느낌이 got stuck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둬뒀죠? In traffic. 이 교통 속에 갇혀졌다. 이게 바로 차가 막혀서 내가 거기 꼼짝달싹 못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주인공이 되면 I got stuck in traffic.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차에다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의미죠. I got stuck in traffic. 이렇게도 유용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주어 바뀌어볼게요. You got stuck in traffic. 당신이 이 차가 막힌 상태로 꼼짝달싹 못했다는 의미고요. 오늘 패턴에 넣으면 Are you saying you got stuck in traffic? 너 지금 차가 막혔다는 말이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Are you saying you got stuck in traffic?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Are you saying you got stuck in traffic?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는요. 그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건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막 되게 관심 없어 보이고 막 이렇게 뭉기적거리고 그러면 너 지금 네가 얘기하는 게 그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지. 그거 하기 싫어? 이런 느낌으로 Are you saying you're not interested in the job? 이렇게 써요. Be interested in.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하죠.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는 의미고요. Not interested in 하면 관심이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주어는 you로 가야겠죠. 너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You're not interested in the job. 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job, 이건 어떤 일을 말하죠. 이 J 사운드가 입을 모았다가 펼치기 때문에 잡보다는 job, 이거에 더 가깝습니다. 네, 잡. 편하게 그냥 입을 이렇게 펼치고 하는 게 아니라 모았다가 펼치면서 jo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You're not interested in the job. 당신은 그 일에 관심이 없다가 되고요. 다시 한번 패턴에 넣으면 Are you saying you're not interested in the job? 당신이 그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Are you saying you're not interested in the job? 한 번 더요. Are you saying you're not interested in the job?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몸이 아프다는 건가요? 이고요. 뭐뭐라는 건가요? 플러스 당신은 몸이 아프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딱 나눠 두시면 돼요.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나누는 습관이 되면 나중에 문장 정말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답을 보여드리면 Are you saying you're feeling sick? 이렇게 써요. 네, 물론 you're sick. 당신은 아프다. 이렇게 만들어줘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You're sick. 근데 약간 아픈 느낌이 든다고 할 때 우리가 feeling을 사용할 수 있어요. You're feeling sick. 약간 아픈 기분이고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나 이제 머리도 약간 열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으슬거리지?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Are you saying you're feeling sick? 그러니까 네 말은 있잖아. 네가 지금 아프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Are you saying you're feeling sick? 한 번 더요. Are you saying you're feeling sick? 그렇죠. 약간 이 감정 표현, 연기도 함께 섞어주시면 훨씬 더 얘기하기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그게 당신에게 너무 비싸다는 건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비싸다는 거야? 그래서 못하겠다고? 약간 뭐 이런 느낌이죠. 영어라면요. Are you saying it's too expensive for you?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일단 비싸다는 영어로 뭐죠? expensive. 이거는 뭐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해외여행 가서 에이 비싸요 비싸 이거 흥정할 때 꼭 사용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흥정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딱 정찰제 위주로 가는 편인데요. 동남아에 여행 가시는 분들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에이, it's too expensive. 이거 너무 비싸요. to를 사용해서 그냥 비싸다가 아니고 너무 비싸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It's too expensive. 이거 너무 비싸요. For you.
당신에게는 말이죠. 네, 사실 그냥 내가 사용하면 이거 뒤에 빼고 그냥 It's too expensive 이렇게만 얘기하겠죠. 혹은 붙이고 싶다면 It's too expensive for me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뭐죠? 여기서는 우리가 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for you라고 했어요. 패턴에 붙여볼게요. Are you saying it's too expensive for you? 그게 당신에게 너무 비싸다는 건가요? 라는 의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Are you saying it's too expensive for you? 좋습니다. 자, 그다음 8번째는요. 그 영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야, 내가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뭐 자꾸 꿍시렁꿍시렁 그 스토리가 근데 이게 연기가 당신 말씀은요. Are you saying you didn't like the movie? 이렇게 해볼게요. You didn't like. 당신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를 좋아하지 않죠? The movie. 그 영화를요. 좋아하다라고 번역해야 되지만 사실 이거는 마음에 들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like가 좋아하다, 마음에 들다. 그러면 you didn't like the movie. didn't. 이게 과거형이죠. 그래서 예전에 내가 1시간 전에 봤던 그 영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죠. 뭐 1시간 전이든 2시간 전이든 과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you didn't like the movie. 당신은 그 영화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거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말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잖아. Are you saying you didn't like the movie? 한 번 더요. Are you saying you didn't like the movi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째는요. 돈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네, 막 돈 필요하면 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때 막 빙빙 돌려서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 노트북이 이거 새로 사야 되는데 없으면 큰일 나는데 여기 월급이 다음 달에 그니까 네 말은 Are you saying you don't have enough money?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은 You don't have. 당신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있지 않죠? Enough money.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거지? 아니면 달라는 거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you 가지고 있지 않아요? don't have. 뭘 가지고 있지 않죠? enough money.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는 의미죠. Are you saying you don't have enough money? 다시 한번 해볼까요? Are you saying you don't have enough money?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죠. 어젯밤에 잠을 충분히 못 잤다는 건가요? 어젯밤에 있잖아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는데 뭐 잠을 못 자서 뭐 쉬고 싶다는 건가? 라고 해서 물어볼 때 Are you saying you di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 좀 길어 보이지만 나눠서 가볼게요. 첫 번째, 당신은 뭐뭐 하지 않았습니다. You didn't. 우리가 과거형 didn't 이걸 사용했었죠. 당신은 뭐뭐 하지 않았어요. You didn't. 뭘 안 했냐면 잠을 충분히 못 잤다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잠을 자다라고 할 때 get 동사도 많이 사용합니다. get enough sleep. 충분한 잠을 자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뭔가 얻는다는 느낌인데요.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얻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푹 자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get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get enough sleep. 그 다음에 last night은 어젯밤, 지난 밤이 되겠죠. 다시 나눠보면 주어 동사부터 너는 하지 못했어. You didn't. 잠을 충분히 자는 거 말이야. Get enough sleep. 그게 언제냐고? Last night. 어젯밤이지. 이렇게 문장 주어 동사부터 만들어주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You di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 그걸 오늘 패턴에 넣어볼게요. Are you saying you di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 좀 길어 보이죠? 다시 해볼게요. Are you saying you di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 네, 이거 아까 제가 나눈 대로 한번 나눠서 연습해 주시고 붙여주시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길어 보이는 문장은 나눠서 반복, 그 다음에 붙여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차근차근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어민이 정말 좋아하는 영어 패턴 Would you mind if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뭐뭐 해도 괜찮으신가요? 라는 그런 패턴이고요. 여기 mind가 뭔가 신경 쓰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
혹시 이거 하면 신경 쓰이세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공손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의 있는 자리, 격식 있는 자리에 사용하기 정말 좋은 표현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신 다음에 나중에 사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10문장 이 패턴을 활용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펜을 빌려도 괜찮을까요? 입니다. 네, 이 한국어부터 느낌을 좀 살려볼게요. 펜을 빌려도 괜찮을까요?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요. 이 느낌이 바로 Would you mind if I borrow your pen? 이 표현입니다. 이 우주 자체도 굉장히 공손한 느낌이거든요. will you가 아니라 우주를 사용해서 혹시 그럴 수 있나요? 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묻고 있는데요. 이 mind가 신경 쓰이다거든요. 그래서 Would you mind? 혹시 좀 신경 쓰이실까요? if 만약 그런다면 말이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뒤에 I borrow your pen. 내가 빌린다 너의 펜을. 뒤에는 주어 동사로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로 나는 I 빌리다 borrow 뭐를 빌리죠? your pen. I borrow your pen. 내가 당신의 펜을 빌려요. 네, 이런 간단한 표현인데요. 앞에 우리 패턴이랑 넣으면 제가 당신의 펜을 좀 빌려도 괜찮을까요? 좀 펜을 끼치진 않을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묻는 거죠. 격식 있는 상황, 아주 공손함을 차리는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뭐 친구끼리 빌리는데 굳이 이렇게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아주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그런 사람에게 Would you mind if I borrow your pen? 만약 제가 여기 딱 앉아서 이 펜을 쓰고 싶은데 옆에 덩치가 굉장히 큰 마동석 같은 형님이 앉아 있는 겁니다. 저기 죄송한데 저 펜을 잠깐 빌려도 좀 괜찮으실까요? 뭐 지금 쓰시면 괜찮으신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Would you mind if I borrow your pen? 한 번 더요. Would you mind if I borrow your pen?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자극적으로, 좀 더 자극적으로 하고자 마동석이 앉아있다 라던가 아니면 제가 회사 다니는데 회장님이 앉아 계신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연기가 되더라고요. 자, 그런 느낌 살려서 두 번째 문장 가보면요. 화장실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어디 과외 가거나 어디 갈 때 화장실 쓰는 게 너무 막 좀 제가 많이 소심했어서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진짜 참고 참다가 얘기합니다. Would you mind if I use the bathroom? Would you mind if I use the bathroom?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주 조심스럽게 패턴 얘기해 볼게요. Would you mind if 여기다가 나는 사용합니다. 당신의 화장실을. I use the bathroom. I use the bathroom. 이거를 사용했죠. 참고로 이 bath가 욕조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 이 가정용 화장실을 bathroom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일반 공공 화장실은 restroom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보통 변소 느낌은 toilet 그리고 집에 있는 화장실은 bathroom. 근데 사실은 뭐 크게 구분을 안 해주셔도 괜찮고요. 보통 이제 길거리에서 화장실 찾을 때는 restroom 그리고 집에 가셨을 때는 bathroom 이 정도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집에 들어갑니다. 부탁을 합니다. 화장실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Would you mind if I use the bathroo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는요. 당신의 사진을 찍어도 괜찮을까요? 네, 뭐 또 모델이 되어주세요라는 부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보통 뭐 외국인 사진은 많이 안 찍는데 가서 이제 다양한 느낌으로 사진 찍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사진 좀 찍읍시다 라고 하면 굉장히 무례한 거잖아요. 혹시 좀 신경 쓰이시나요? 사진 잠깐 좀 찍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한다면 Would you mind if I take a picture of you? 자, 여기서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답니다. I take a picture, 내가 사진을 찍다인데요. of 다음에 대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of 철수라고 하면 철수의 사진을 찍다. of 영이라고 하면 영의 사진을 찍다.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건 당신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뭐 같이 찍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사진을 좀 찍고 싶으니까 of you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은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아주 조심스럽게 막 이런 거 설명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고 라고 한 다음에 Would you mind if I take a picture of you? 이렇게 하면 조심스럽게 부탁할 수가 있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Would you mind if I take a picture of you? 네, 표정도 같이 조심스러운 느낌 들어가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기 앉아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좌석이 뭔가 다 점유를 상대방이 이미 하고 있는데 잠깐 여기 같이 앉고 싶은 겁니다. 물론 뭐 그냥 편하게 can I 정도로 들어가셔도 되지만 상황이 굉장히 좀 무서운 상황이다. 아니면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동석이 두 명이 앉아있다. 그러면 Would you mind if I sit here?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네, 그냥 Can I sit here? May I sit here?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편한 표현이고요. 이 May I는 좀 공손한 느낌이긴 해요. 이 허락을 구하는 느낌이라서 허락을 구하는 거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이고요. 더더더 공손하게 얘기하고 싶다. 격식을 차리고 싶다. Would you mind if I sit here? 사실 이렇게 이 공손하게 이 격식 차려서 말하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되기도 하지만 나도 굉장히 이렇게 배려심을 넘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상황과 장소에 맞는 표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친구끼리는 Can I sit here?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격식 차린 자리 Would you mind if I sit here?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표현은요. 오늘 일찍 떠나도 괜찮을까요? 네, 뭔가 주최를 해서 파티 같은 데 가거나 모임 같은 데 갔는데 이 몸이 좀 안 좋거나 뭐 집에 좀 일이 있어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Would you mind if I leave early today? 떠나다, 어떤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다라고 하면 leave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찍 떠나다니까 I leave early. 그런데 언제죠? 오늘입니다. 시간 표현은 맨 뒤에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I leave early today.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leave early today. 이 문장이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우리 패턴은 계속 연습하고 있으니까 뒤에 거 이렇게 다시 한번 주어 동사에서 문장 만든 다음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패턴은요. 떨어뜨리지 말고 Would you mind if 여기까지는 한 번에 갈 수 있게 꼭 연습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전체 문장 얘기해 보면요. Would you mind if I leave early today? 그렇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다음 주에 하루 쉬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직장 같은 데서 제가 하루 다음 주에 일이 있어서 쉬고 싶은데 혹시 그러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뭐 다른 일이 없으세요? 라고 아주 격식을 차려서 물어보겠습니다. Would you mind if I take a day off next week? 하루 쉬는 거를요. day off라고 해주시면 돼요. 동사까지 한 번에 하면 take a day off 이렇게 한 번에 외워주시면 됩니다. I take a day off. I take a day off. 뭐 연차를 쓰다라는 표현으로 대체되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하루 쉰다. 시간은 뒤로 빼줬죠. I take a day off next week. 한 번 더요. I take a day off next week. 좋습니다. 전체 문장 다시 해볼게요. 다음 주에 하루 쉬어도 괜찮을까요? Would you mind if I take a day off next week? 천천히 다시 해보면 Would you mind if I take a day off next week?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표현 마음에 드는데 라고 하면 계속해서 I take a day off, I take a day off next week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면서 이 문장을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든 다음에 쭉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일곱 번째는요. 친구를 파티에 데리고 와도 괜찮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뭔가 정해진 파티 같으면 아무나 데리고 오는 게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주최자한테 허락을 맡은 표현으로 이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하면요. Would you mind if I bring my friend to the party? 이렇게 써요. 자, 패턴 다음 거부터 가면요. 주어는 나입니다. I. 데려오고 싶은 거죠. Bring. 누구를 데려오죠? My friend. 여기까지가 의미단이에요. I bring my friend. I bring my friend. 어디다가 데려오죠? To the party. 파티에 데려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의미단위. 그래서 전체를 보면요. 세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Would you mind if 뭐뭐 해도 괜찮을까요? 두 번째, I bring my friend. 내가 친구를 데려오는 겁니다. 세 번째, 어디로 데려오죠? To the party. 파티에 데려오죠. 자, 중간엔 조금 호흡 고르셔도 괜찮아요. Would you mind if I bring my friend to the party?
한 번 더요. Would you mind if I bring my friend to the party? 이런 식으로 yeah 이런 거를 중간에 섞어주셔도 괜찮아요. 네, 자연스럽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가볼게요. 창문을 열어도 괜찮을까요? 네, 뭐 창문을 열면 춥고 닫으면 덥고 막 이런 난제가 있죠. 혹은 막 냄새가 나는데 겨울이라면 창문을 함부로 여는 게 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너무 추워지니까요. 이런 데 물어보는 겁니다. Would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만약에 공공장소 같은데 이 외국인 할아버지와 저와 둘이 있는 겁니다. 그때 너무 환기가 안 돼서 답답한데 라고 하면 혼자 그냥 휙 여는 것보다 Excuse me? Would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다시 해볼게요. Would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한 번 더요. Would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아주 잘하셨습니다. 상상하면서 하니까 굉장히 저 스스로 제가 되게 예의 바른 사람이 된 것 같고 기분이 좋네요. 네, 무례한 사람보다는 예의 바른 사람이 훨씬 더 기분이 좋잖아요. 저는 제가 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9번째입니다. 문을 닫아도 괜찮을까요? 자, 이번에는 문을 닫는 걸 한번 해볼게요. 문이 열려져 있는 경우에 다들 좀 답답해서 열어놨나? 근데 좀 이게 시끄럽고 그런데 Would you mind if I close the door? 문을 닫다는 뭐죠? Close the door. 문을 열다. Open the door. 이렇게 덩어리 표현이 한 번에 나오면요. 주어랑 넣어서 I close the door. I close the door.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겠죠? Would you mind if에다 붙여볼게요. 조심스럽게 가볼게요. Would you mind if I close the door? 한 번 더요. Would you mind if I close the door?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예요. 소리를 줄여도 괜찮을까요? 소리가 너무 큰데 다른 사람들은 막 좀 즐기고 있는 느낌이에요. 와, 음악 신난다. 그런데 저는 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 좀 양해를 구해야겠다. Would you mind if I turn down the volume? 이 turn down이라고 하면 낮추다란 느낌이 있습니다. 볼륨을 낮추고 음악을 낮추고 아니면 온도를 낮추고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올리다라고 할 땐 turn up. 그래서 이렇게 음악이 시끄러운 이렇게 클럽 같은 데 가면 turn up, turn up 막 이러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turn up the music 하길래 뭐 크게 하라는 거겠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turn up the music. 음악을 크게 볼륨을 올려라란 말이더라고요. 네, 반대로 여기서는 turn down the volume. 볼륨을 낮추다가 되겠죠. 소리, 이 볼륨을 좀 낮춰도 괜찮을까요? 줄여도 괜찮을까요? 라고 공손하게 묻는다면 Would you mind if I turn down the volume? 한 번 더요. Would you mind if I turn down the volume?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숙제 드리도록 할게요. 펜을 빌려도 괜찮을까요? 오늘 배웠던 패턴을 활용하는 건데요. 사실 이 문장도 오늘 배웠던 겁니다. 약간 기억에 가물가물할 때 같이 한번 문장 써보고 말해보면서 살려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쓴 댓글 참고해 주셔도 괜찮으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뭔가가 기대된다고 할 때 사용하기 좋은 패턴 I'm looking forward to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거 많죠? 뭐 콘서트가 기대되기도 하고요. 여행이 기대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모두 이 패턴 하나로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제가 쉽고 친절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까요? 주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주중에 항상 주말을 기대하잖아요. 영어로 하면요. I'm looking forward to the weekend. 주말은 영어로 뭐죠? The weekend. 여기서 우리 패턴에 붙이면 주말을 기대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I'm looking forward to. 여기까지 끊기지 않고 한 번에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연습하실 때 I'm looking 이렇게 하나씩 보면요. 나중에 헷갈립니다. I'm looking forward to. 이렇게 한 호흡에 쭉 가보세요. 다시 한 번 더요.
I'm looking forward to. 한 번 더요. I'm looking forward to. forward to. 두 개 다 할 필요 없어요. forward to. 자연스럽게 do는 생략하고 to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주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I'm looking forward to the weekend. 한 번 더요. I'm looking forward to the weekend. 훨씬 더 간단하게 끝날 수 있어요. 뒤에 단어만 계속 바꿔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제 생일 파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생일이 만약 제 생일로 따지면 저는 9월 19일인데요. 8월 달부터 약간 기대가 되더라고요. 아, 내 생일 이런 상태에서 영어로 얘기하면 I'm looking forward to my birthday party. 이렇게 했습니다. My birthday party. 제 생일 파티가 되겠죠? 앞에 우리가 연습했던 I'm looking forward to 여기다가 붙이면 완성됩니다. I'm looking forward to my birthday party. 한 번 더요. I'm looking forward to my birthday party. 한 번에 하는 연습이 되면 뒤에 단어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합니다. 혹은 나중에 좀 헷갈리시면요. I'm looking forward to my birthday party. 이런 식으로 중간에 살짝 멈춰도 되니까 의미 단위별로 한 번에 쭉 가주시면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조금 기대하는 느낌으로 목소리 약간 밝은 느낌으로 해줘야지 훨씬 더 이 문장의 느낌이 살아날 수 있겠죠? I'm looking forward to my birthday party. 잘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오늘 밤 콘서트를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콘서트, 우리 막 임영웅의 콘서트가 딱 있는 겁니다. 내가 3달 전부터 내가 예매하고 너무나 기다렸던 그 콘서트야 라고 하면 그 기대를 가득 담아서 I'm looking forward to the concert tonight. 이렇게 씁니다. 시간 표현들 있잖아요. 뭐 오늘 밤이라든지 내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장 뒤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보면 한국어에서는 맨 앞에 오늘 밤 콘서트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런 걸 뒤에서 설명해 줘요. 콘서트는 콘서트인데 오늘 밤에 있을 콘서트야 라고 해서 The concert tonight.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계속 이런 문장들 만들다 보면 습관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밤 콘서트 기대하고 있어요. 다시 해볼까요? I'm looking forward to the concert tonight. 한 번 더요. I'm looking forward to the concert tonight. 잘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가족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뭐 유학 같은 데 가거나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이제 가족 만나는 날이 다가오면 이게 너무 기대되고 막 흥분되겠죠? 이런 느낌을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my family 라고 할 수 있습니다. see라고 하면 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만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뭐 처음 만나기보다는 자주 봤던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도요. Nice to meet you 라고 하면 처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우리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Nice to see you 라고 합니다. meet가 아니고 see you. 여기서는 seeing my family 라고 해서 가족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서 하나 더 주의할 게 있는데요. I'm looking forward to 다음에 동사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ing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동사의 원형 여기 등장하면 굉장히 어색하게 돼요. 그래서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my family. see my family가 아니고 seeing my family.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my family. 한 번 더요.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my family. 좋습니다. 자, 그럼 5번째는요.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회사 같은 데 가면요. 처음 딱 등장할 때 새로운 동료들 누가 있을까? 어떤 마음 잘 맞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가거든요. 그럴 때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my new coworkers. 이렇게 써요. 자, 이번에는 see가 아니고 meeting, meet 이 동사를 사용했고요. 처음 만나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출근이다라고 하면요. see보다는 meet가 훨씬 더 잘 어울리죠. meeting my new coworkers. 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요. coworker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 명이 아니고 뭐 2명, 3명, 여러 명이라면 끝에 s를 붙여서 복수 형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나 기대돼요. I'm looking forward to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는 거예요. meeting my new coworkers. ing 붙는 거는 계속해서 문장으로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전체 문장 해볼게요.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my new coworkers. 한 번 더요.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my new coworker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섯 번째는요. 다음 달에 휴가를 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휴가를 가는 게 너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I'm looking forward to going on vacation next month. 여기서 휴가를 가다라는 말을 모르면 물론 못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는 할 수 있죠? I'm looking forward to. 네,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했을 때 딴 건 몰라도 일단 패턴이라도 확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그게 첫 번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통 이 문장이 완벽하게 완성되기 전까지 입을 잘 안 떼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얘기하고 또 실력이 늘거나 또 표현을 알면 그 다음을 채우고 이러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예요. I'm looking forward to.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나요? 거기다가 ing 형태로 going on vacation. go on vacation 하면 휴가를 가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going이라고 ing 형태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은 next month. next month 시간 뭐 다음 달, 다음 주, 내일 이런 건 뒤로 빼주시면 되겠죠. 그냥 휴가가 아니라 다음 달에 휴가라면 going on vacation next month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문장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looking forward to going on vacation next month. 한 번 더요. I'm looking forward to going on vacation next month. 좋습니다. 자, 다음 문장은요. 새로 나온 영화를 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네, 영화가 새로 개봉하게 되면 뭔가 기대되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정말 보고 싶었던 만약 아바타 1을 봤는데 2를 개봉한다.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네, 그 느낌을 I'm looking forward to watching the new movie 라고 할 수 있습니다. watch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영화를 보다라는 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see도 되고요. watch도 되는데 이 watch가 그냥 앉아서 이렇게 보는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한 표현입니다. see the new movie라고 하면 영화를 보러 가는 느낌, 이 느낌인데요. 사실은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차이가 있지만 이거를 실수한다고 해서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편하게 사용해 주시면 돼요. watching the new movie, 새로운 영화를 보다라는 느낌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looking forward to watching the new movie. 한 번 더요. I'm looking forward to watching the new movie. The new movie라고 해서 그 새로운 영화, 특정한 영화를 조금 더 지칭하는 느낌을 줬습니다. 아무 새로운 영화가 아니에요. 내가 말했던 거 있잖아. 그 새로운 영화. 내가 보는 걸 너무 학수고대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자, 여덟 번째는요.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I'm looking forward to starting my new job. 이렇게 씁니다. 보통 get a new job 이러면 새로운 직장을 얻다라는 이 많이 쓰는 거죠. get a new job. 그리고요. start a new job 혹은 start my new job이라고 얘기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다라는 느낌이 됩니다. 뭐 어라고 하면 그냥 새로운 직장이 되고요. my라고 하면 나의 새로운 일,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느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아직 출근하지 않은 거예요. 시작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 일들이 나타날까. 아까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거랑 콤보로 사용해도 괜찮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I'm looking forward to starting my new job. I'm looking forward to starting my new job. starting이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뭐 미국식 영어에서는 starring 이런 식으로 약간 리을 사운드 나기도 하니까 강세만 잘 지켜준다면 start 여기서 강세를 강하게 들어가거든요. starting, starring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이런 세세한 발음 같은 것들은 사실은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서로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세계에는 진짜 정말 다양한 영어가 있거든요. 뭐 미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 호주식, 인도식. 하지만 이렇게 강세를 주는 이 서로의 규칙을 지켜줬기 때문에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제가 예전에 막 인도 사람 만났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starting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는 좀 당황했는데 듣다 보니까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만 강조해 준다면 여러분은 나머지 이런 세세한 것들은 일단은 살짝 밀어두시고 나중에 필요하신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9번째는요, 동물원에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물원 안 간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좀 기다려지긴 하네요. 저도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날 좀 풀리면 좀 갈 생각이거든요. 여름 되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I'm looking forward to going to the zoo. Go to the zoo라고 하면 동물원에 가다라는 느낌이 되겠죠. zoo 이게 약간 z 사운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진동이 들어간 사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z, z. 네, 입에 이 진동을 느끼면서 zoo라고 해주시면 돼요. Going to the zoo라고 하면 동물원에 가다라는 느낌이 되겠죠. 네, 이 패턴에 넣으면 I'm looking forward to going to the zoo. 한 번 더요. I'm looking forward to going to the zoo.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수업에요. 댄스 수업을 듣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댄스 조금 배워봤거든요. 이 몸 쓰니까 땀도 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초반에는 살짝 어려운데 나중에 해놓고 나면 굉장히 뿌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댄스도 그랬고 노래도 그랬고 영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입도 잘 안 움직여지고 문장도 잘 안 외워지는데 나중에 되면 나도 모르게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문장 다 같이 하면요. I'm looking forward to taking a dance class. 수업을 듣다라고 할 때 동사 take를 활용해 주시면 돼요. 여기선 dance class라고 했지만 뭐 요가 클래스, English 클래스 등등 다양한 클래스의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taking a dance class, taking a dance class 이렇게 했죠. 만약 여러분들께서 영어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면 I'm looking forward to taking a English class. 요가 수업을 듣는다. I'm looking forward to taking a yoga class. 댄스 수업을 듣는다. I'm looking forward to taking a dance class. 이런 식으로 살짝씩 바꿔가면서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의 문장이 될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진짜 수업을 듣는다면 그거 생각하면서 얘기하면 훨씬 더 내 마음 같은 표현이니까 잘 이어지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댄스 수업을 듣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taking a dance class. 잘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일이나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Do you remember?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얘기하려고 하면 잘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 모두 여러분들 3초 안에 바로 말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믿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세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그녀를 기억하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배웠던 패턴을 활용하시면 정말 간단하게 문장 만들 수 있죠. 영어로 얘기하면 Do you remember her? 이렇게 됩니다. Do you remember? 당신은 기억하시나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그 뒤에는 대상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녀를 기억하세요 라고 하니까 her, 저를 기억하세요? me, 그를 기억하세요? him, 아니면 철수라면 철수, 영이라면 영이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셔도 괜찮겠죠? 가장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Do you remember her? 그녀 기억하세요? 영희를 기억하세요? 라면 Do you remember 영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뒤에 보통 사람 이름이나 아니면 사람을 지칭하는 그녀, 그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외워주시면 문장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녀를 기억하나요? Do you remember her?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순간을 기억하나요? 라고 묻고 있죠? 물론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순간, 이런 것들도 뒤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요. Do you remember the moment? The moment 라고 하면 그 순간이 되겠죠?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이 문장으로 함께 외워주시면 됩니다. The moment, 이것만 기억하는 것보다는 Do you remember the moment? 그 순간을 기억하나요? 이 문장을 같이 외우면 이 단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겠죠? 자, 상황을 생각하는 겁니다. 야, 그 있잖아. 그 순간 기억하냐? Do you remember the moment? 이렇게 친구랑 얘기한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Do you remember the moment? 잘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 농담을 기억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막 재밌게 막 농담했던 거, 어렸을 때 했던 농담 같은 거 재밌는 거, 막 진짜 오랜만에 떠올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영어로 하면요. Do you remember the joke? 우리가 보통 조크 한다라고 얘기하죠. joke라고 하면 농담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저도 요즘은 뭐 친한 친구들 뭐 그렇게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막 좀 실없는 농담 이런 것들을 할 기회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친한 친구 오랜만에 만나면 야, 그때 그 농담 너가 했던 거야. 재밌었는데. Do you remember the joke? Do you remember the joke? 이런 식으로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Do you remember the joke?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 TV쇼를 기억하나요? 라고 묻고 있죠. 어렸을 때 재밌게 보던 것도 있잖아요. 저는 영어 공부 처음 할 때 이 프렌즈라는 이 미드도 자주 봤었거든요. 그게 정말 10년인가 20년 전 굉장히 오래된 미드거든요. 이런 미드를 TV쇼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Do you remember the TV show?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쇼라고 끝내기보다는요. show, show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을 모은 상태로 show라고 해주시면 더 비슷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드라마는 보통 이게 한국에서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물론 한국에 오래 산 외국인들은 드라마, I know that. 나 그거 알아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외국 사람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 TV show라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TV에서 방영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Do you remember the TV show? 한 번 더요. Do you remember the TV show? 그 TV 쇼를 기억하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표현입니다. 그 풍선의 색깔을 기억하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풍선 색깔, 야, 그거 기억하냐? 그때 무슨 색깔로 오래 했더라? 뭐 풍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겠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가수들별로 이 풍선의 색깔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들 막 흔들면서 야, 우리 그 가수는 색깔 뭐였지? 이런 식으로 떠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영어로 해볼까요? Do you remember the color of the balloon? 이렇게 했습니다. balloons color라고 해주셔도 되지만 보통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요. the color, 야, 그 색 기억하니? 어떤 색이냐면 of the balloon. 네, 풍선의 색깔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중요한 것부터 먼저 등장하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 기억하냐고 묻고 싶은 거는요. 색입니다. 그 색깔을 the color, 일단 이거 먼저 얘기한 다음에 어떤 색깔이냐면 of the balloon, 풍선의 색깔.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면 뭐 풍선의 색, 핸드폰의 색, 아니면 그 책의 색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물을 등장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Do you remember the color of the balloon? 네, 천천히 하셔도 괜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의미 단위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Do you remember the color of the balloon? 한 번 더요. Do you remember the color of the balloon? Good. 잘하셨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순간을 기억하나요? 조금 더 길게 한번 가봤는데요. 긴 문장 또 의미 단위별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거든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Do you remember the first time we met? 자, 그렇게 막 어렵진 않죠? 처음부터 보면요. 일단 패턴을 등장시킵니다. 이 절반은 해결됐죠. Do you remember? 너 기억하니? 라고 묻고 있고요. 뭐를 기억하냐면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 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길어 보이니까 간단하게 그 첫 번째 날, the first time. the first time라고 하면 첫 순간, 처음 만난 순간, 처음 그 순간. 뭐 이렇게 한국어는 조금씩 다르게 볼 수 있지만 네, 의미는 똑같죠. 처음 그때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the first time. 한 번 더요. the first time. 근데 그 첫 순간은 순간인데 어떤 순간이죠? We met. 우리가 만났던. 만나다라는 동사는 meet, M-E-E-T, meet 이거인데요. 이거를 형태를 바꿔서 met 이러면 과거형이 됩니다. 우리가 만났던 그때의 순간을 기억하는지 묻고 있어요. 뭐 우리가 보통 앞에서 이 문장들을 많이 꾸며주는데요.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녀, girl, 사랑스러운 소녀, lovely girl 이런 식으로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영어는 뒤에서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e first time, 첫 순간은 첫 순간인데 we met, 우리가 만났던 첫 순간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해석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보다 앞으로 쭉 밀고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 기억하니? Do you remember? 그 첫 번째 순간 말이야. The first time. 어떤 첫 번째 순간이냐면 우리가 만났던 we met.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국어로 완벽한 문장을 만드는 것보다 쭉 가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Do you remember the first time we met? 한 번 더요. Do you remember the first time we met?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그 책의 제목을 기억하나요? 라고 하고 있죠. 이 문장도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비슷한 구조로 해볼게요. 그러면 Do you remember the name of the book? 네, 이번에도 이름은 이름인데 책의 이름이라고 하고 있죠. 아까는 the color of the book, 색깔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이름을 얘기해 볼게요. 이 문장 구조 하나 외워두시고 잘 활용해 주시면요. 다양한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색깔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이름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단어만 바꿔 끼우면 되죠. Do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The name, 그 이름 제목 있잖아요. 뭐냐면 of the book, 그 책의 제목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책 제목 기억 안 나실 때 그 책 제목 뭐였더라? 그거 기억해요? Do you remember the name of the book?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Do you remember the name of the book? 한 번 더요. Do you remember the name of the book?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8번째는요. 어젯밤에 우리가 한 게임을 기억하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길어 보이지만 의미 단위별로 차근차근 해볼게요. 우리 짧은 거는요. 아까 전에 Do you remember her? 그녀를 기억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길어 보이는 문장도 같이 한번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다른 긴 문장 좀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도 훨씬 더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보면요. Do you remember the game we played last night? 제가 좀 잘게 쪼개봤는데요. 다시 해보면 일단 절반 우리가 패턴으로 해결했습니다. 항상 마음 편하게 가시면 돼요. Do you remember? 뭐를 기억하냐면 그 게임 기억하냐? The game. 게임은 게임인데 어떤 게임인지 이제 뒤에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했던 게임인데요. 자, 우리가 어젯밤에 게임을 했다. 이거를 영어로 We played last night. 이런 시간 표현은 항상 뒤에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젯밤이란 말이 한국어에서는 좀 앞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는 시간과 장소를 최대한 뒤로 빼주시면 좋습니다. 주어 동사가 먼저죠. We played. 우리가 했었던 last night. 어젯밤에 말이야. 그래서 보통 게임을 한다고 할 때 동사야 play를 많이 사용합니다. 과거 형태로 played. 왜냐하면 어젯밤에 했던 게임이니까 과거 형태죠. 그래서 이거를 의미단위 두 가지로 나누면요. Do you remember the game? 너 그 게임 기억하냐? 어떤 게임이죠? We played last night. 우리가 어젯밤에 했잖아. 그 게임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문장 해볼까요? Do you remember the game we played last night? 한 번 더요. Do you remember the game we played last night? 잘하셨어요. 자, 9번째 문장 가보면요. 우리가 읽은 책을 기억하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읽은 책 어떤 식으로 할지 약간 감이 오시나요? 헷갈려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연습 단계니까 최대한 저랑 많이 연습해 보시고요. 조금 더 잘하는 건 언제 하면 되죠? 네, 이 문장 나중에 복습하실 때 좀 가물가물한데 라고 할 때 강의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좋거든요. 그때 확인하시면 가장 좋아요. 영어로 해볼게요. Do you remember the book we read? 이렇게 해봤어요. Do you remember 다음에 우리가 뭐를 기억하냐 묻고 있죠? The book. 그 책 기억해?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죠? We read. read 아닌가요?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read, 읽다라는 말은 현재와 과거가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발음만 다르게 해줘야 돼요.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모양은 그대로 써준다. 대신 발음은 현재는 read, 과거는 rea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읽은 책, 현재가 아니고 예전에 읽었던 그 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the book we read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만들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앞에서 꾸며주지 않더라도 뒤에서
야, 그 책 기억하지? 우리가 읽었던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완벽하게 딱 들어맞기보다는 한국어 어순과 다르니까 쭉 밀고 가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너 그 책 기억해? Do you remember the book? 우리가 읽었던 거 말이야. We read. 한국어로는 뭐죠? 우리가 읽은 책 기억하나요? 이렇게 되겠죠? 영어로 다시 해볼게요. Do you remember the book we read? 좋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문장 해볼게요. 오늘 아침에 먹은 과일을 기억하나요? 이것도 조금 길어 보이죠? 이것도 뒤에서 설명하는 느낌으로 살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스스로 먼저 한번 해보실 분은요, 잠깐 멈춤할 때 하시거나 제가 이렇게 막 한국어로 설명드릴 때 그때 미리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또 기회가 있었죠? 영어로 Do you remember the fruit we had for breakfast this morning? 어우, 길어 보이는데 이것도 첫 번째 이 줄은 우리가 많이 하던 거죠. 그 과일 기억해? Do you remember the fruit? 나머지 것들은 과일을 꾸며주는 말이죠. 과일은 과일인데 오늘 아침에 먹었던 그 과일 있잖아.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뒤에서 꾸며줄게요. 다시 주어 동사부터 문장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먹었다라고 하는데 it도 많이 사용하지만 have도 먹거나 마시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거 습관 들으시면 좋습니다. We had, 우리가 먹었던, 뭐로 먹었죠? For breakfast, 아침을 위해서 먹었던, 이게 뭐죠? 아침으로 먹었던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이니까 this morning 이렇게 써요. We had for breakfas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아침으로 먹었던 그 과일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had for breakfast라고 하면 아침에 먹었다 보다는 약간 아침으로 먹었다 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Do you remember the fruit we had for breakfast this morning? 저는 그냥 이거 빼고 we had this morning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요, 그냥 아침에 먹었던 이런 느낌이 되고요. 아침 식사로 먹었다라고 하면 for breakfast를 조금 더 넣어서 강조해 주시면 되겠죠. 한국어 약간 헷갈리게 될 수 있는데요. 사실 한국어를 그대로 번역한다기보다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for breakfast를 빼냐 넣으냐 이 의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Do you remember the fruit we had for breakfast this morning? 자, 그냥 이번에 for breakfast 빼고 그냥 아침에 먹었던 느낌이라면 Do you remember the fruit we had this morning?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언가를 꼭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 make sure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꼭 뭐뭐 해야 돼요. 그거 잊지 마세요. 라고 한 번 더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패턴이고요. 원어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10문장 만들면서 이 패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요. 문을 꼭 잠그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문을 안 잠그는 좀 이렇게 덜렁거리는 친구들, 저 같은 친구들한테 한 번 더 확인해 줘야 됩니다. 영어로 하면요. Make sure to lock the door. Make sure 문장 가장 앞에 등장했고요. 강세주면서 아주 중요한 느낌이죠.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하세요는 make sure. Make sure. 무엇을 확실하게 하죠? To lock the door. 문을 잠그는 것을 확실하게 하세요 라는 말이니까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문을 꼭 잠그세요. 잊지 마. 너 꼭 그렇게 해야 돼. 라는 느낌입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패턴 중에 don't forget to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뭐 하는 거 잊지 마. 이것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확실하게 문 잠그는 거 잊지 않고 확실하게 해야 돼. Make sure to lock the door. 여기서 lock the door, 문을 잠그다. 이거는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두시면 나중에 또 활용하기 굉장히 좋을 겁니다.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덩어리 표현들은 여러분이 하나씩 차곡차곡 여러분의 것으로 정립해 주시면 됩니다. 문을 꼭 잠그세요. 다시 한 번 더요. Make sure to lock the door. 좋습니다. 자, 두 번째죠. 장난감을 꼭 치우세요. 어린아이들 꼭 이렇게 다 가지고 놀면 제대로 안 치우잖아요. 그럴 때 한 번 더 이렇게 다짐을 받는 게 좋습니다. 영어로 하면요. Make sure to put your toys away. put 하면 두다인데요.
away는 저 멀리죠. 우리가 뭐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 홈팀이 있으면 away 팀, 저 멀리서 온 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put away 하면 이거를 저 멀리 두는 거니까 치우다라는 느낌이 됩니다. 중간에 your toys, 너의 장난감들 그거 치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덩어리로 연습해 볼까요? Put your toys away. 한 번 더요. Put your toys away. 이렇게 오면 나중에 your toys만 바꾸면 다른 것을 치우다라고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Make sure to put your toys away. 확실하게 하세요. 꼭 하세요라는 느낌. Make sure를 계속해서 한번 연습하면서 머릿속에 넣어보는 겁니다. 10문장 하다 보면 이 패턴이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기억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Make sure to put your toys away. 한 번 더요. Make sure to put your toys away.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작업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 작업한 것들 실수 많으시잖아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보다는 하세요. 이런 강한 느낌이에요. 제가 약간 실수했는데요. 이거는 강한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Make sure to double check your work. 그냥 check이 아닙니다. double check. 한 번 더, 다시 한 번 확인한다는 느낌이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한국어처럼 또 가끔씩 사용하지 않나요? 더블 체크해야 돼? 이런 느낌으로요. Double check your work. 너의 일을 한 번 더 확인하다. 그거를 잊지 않고 꼭 해야 된다. 확실하게 해라라는 느낌이니까 Make sure to double check your work. 한 번 더 해볼까요? Make sure to double check your work. 한 번 더요. Make sure to double check your work. 이 문장도 제가 더블 체크하는 느낌으로 여러 번 한번 따라해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많이 따라해 주셔야지 여러분의 문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랑은 한 3번에서 5번 정도 한다면 여러분이 잘 안 되는 문장은 10번, 20번, 30번 이렇게 계속 많이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산 꼭 챙기세요. 우산 가져가는 거 확실하게 하세요. 이렇게 강하게 한번 딱 눌러준다면 Make sure to bring an umbrella.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make sure 뭐를요? To bring an umbrella. 우산 가져오는 거 그거 좀 확실하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있는 사람보다는 멀리 떨어져서 가져오는 거니까 전화로 야, 너 그 우산 가져오는 거 그거 확실하게 해야 돼. 나 우산 없으면 큰일 난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Make sure to bring an umbrella. 한 번 더요. Make sure to bring an umbrella. 뭐 가져가다라고 하면 take를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뭐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야, 우산 가져가는 거 그거 너 확실하게 해야 돼. Make sure to take an umbrella.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너무 헷갈린다 싶으면 일단 아무거나 써주셔도 괜찮아요. 이거 쓰는데 원어민이 나 모르겠는데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써주시고요. 쓰다 보면 약간 이런 느낌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감을 조금씩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찾으면서 문장으로 익히는 게 가장 빠릅니다. 한 문장으로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고 나 완벽하게 쓸 수 있어. 이거는 진짜 천재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서는 이런 사례를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장 보다 보면 이거였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꾸준하게 많은 문장을 해주셔야겠죠. 저랑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요. 난로를 꼭 꺼주세요 라고 하고 있죠. 난로 맨날 켜놓고 다니면 큰일 날 수도 있겠죠. 영어로 Make sure to turn off the stove. 이렇게 씁니다. turn off.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하는 유용한 표현인데요. 이 전자기기 같은 거, 뭐 여기 난로도 되고요, 에어컨도 되고요, 아니면 저기 뭐 가스레인지 다 됩니다. 끄다라는 느낌이에요. turn on, 켜다. turn off, 끄다. 이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하고 있어도 전화를 켜고 끄는 거 다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난로나 뭐 스토브 같은 거를 말한다면 turn off the stove 이렇게 됩니다. 요즘은 난로를 볼 기회는 많이 없죠. 네, 난로라기보다는 따뜻하게 데펴주는 모든 기구를 이거를 사용해서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Make sure to turn off the stove. 한 번 더요. Make sure to turn off the stove.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이를 꼭 닦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애들 이 안 닦는 애들 있잖아요. 물론 저도 어렸을 때는 좀 찔리긴 합니다. 막 혼나면 겨우 닦고 막 이런 적도 있거든요. 물론 어른이 된 다음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면 너무 찝찝하잖아요. 그리고 막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이 안 닦고 짠 그 느낌 너무 싫거든요.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만 네, 진짜 한 초등학교 때 그때까지는 좀 많이 혼나면서 닦았던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요. Make sure to brush your teeth. brush teeth라고 하면 이를 닦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너의 이를 닦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걸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make sure to brush your teeth.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또 이게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 하면서 꼭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안 하면 이렇게 확실하게 한 번 더 다짐을 받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Make sure to brush your teeth. 한 번 더요. Make sure to brush your teeth. 잘하셨어요. 자, 일곱 번째는요. 헬멧을 꼭 쓰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죠. 헬멧 반드시 써야 돼. 이거는 사실은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써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킥보드 같은 거 탈 때 안 쓰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제 따릉이 같은 거 가볍게 탈 때는 많이 안 쓰긴 합니다만 보통 진짜 제가 자전거 타고 뭐 이 강원도나 경기도 양평 이런 데 가는 경우는 무조건 쓰거든요. 이게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어로 Make sure to wear your helmet. wear 이게 뭔가를 몸에 입거나 쓰거나 끼거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쓴다라고 하면 wear your helmet. 옷을 입고 있는 상태도 wear. 반지를 끼고 있는 상태도 wear. 전부 다 쓸 수 있으니까 정말 유용한 표현이죠. Make sure. 확실하게 해야 돼. To wear your helmet. 헬멧 쓰는 거 그거 꼭 확실하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야기하니까 다시 한번 자전거 안 탄 지 오래됐는데 제 이 먼지가 가득한 자전거 다시 꺼내서 점검받은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여름에는 꼭 열심히 타야겠습니다. 여덟 번째 가볼게요. 일기예보를 꼭 확인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 확인 안 하고 갔다가 낭패를 얻는 경우 많잖아요. 네, 갑자기 갔는데 비가 막 쏟아진다거나 막 여행지 막 가야 되는데 큰일 나겠죠. 영어로 하면요. Make sure to check the weather forecast. 이렇게 씁니다. weather forecast 라고 하면 일기예보인데요. 그거를 check, 확인하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check the weather forecast. 이런 것들 내가 많이 사용하겠다 싶으면 따로 잘 외워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예시를 든 것 중에 아침을 먹다, have breakfast, 샤워를 하다, take a shower, 아니면 손을 씻다, wash my hands. 이런 것들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인데요. 이런 것들 물론 제가 10개를 가르쳐드리면 10개를 다 외우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런 말 평소에 절대 안 하는데? 그럼 괜찮지만 나 이런 말 평소에 많이 쓰는데 유용할 것 같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외워주는 걸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전체 다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하나씩 가랑비에 옷젖듯 쭉쭉쭉 늘어난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되면 확 표시가 나거든요. 꼭 이렇게 해주세요. 다 같이 해볼게요. Make sure to check the weather forecast.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요. 먹기 전에 손을 꼭 씻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먹기 전에 손을 꼭 씻으세요. 이것도 지금은 잘 합니다만 어렸을 때 진짜 이거 막 진짜 혼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영어로 Make sure to wash your hands before eating. 또 등장했네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 이걸 예측 못하고 했는데 신기하네요. Wash your hands. 이번에는 너의 손을 씻으라고 하니까 6월이 사용됐죠. 손 씻는 거 확실히 해. 그거 꼭 해. Make sure to wash your hands. 이렇게 됐고요. 자, 추가 느낌. 그냥 손을 씻으라는 게 아니라 먹기 전에 이렇게 어떤 시간이나 장소 같은 추가 느낌은 뒤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에라고 하면 before, 먹기 전, 먹다가 eat, 먹는 것은 eating, 먹기 전은 before eating. 이렇게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아예 그냥 통째로 먹기 전을 before eating이라고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하나씩 다시 한번 의미 단위별로 보면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Make sure, 손 씻는 거를요. To wash your hands, 먹기 전에 말이죠. Before eating. 잘하셨어요. 전체 문장 다시 해볼까요? Make sure to wash your hands before eating.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마지막 10번째 문장입니다.
장난감을 꼭 다른 사람들과 함께 써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나만 쓸 거야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달래줘야 됩니다. 달래주기보다는 좀 이렇게 혼내줘야겠죠. 꼭 다른 사람들과 함께 써야 돼. 너 그거 절대 잊지 마. 확실하게. Make sure to share your toys with others. 자, 뭔가를 함께하고 공유하는 거. Share. 입을 모아준 상태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Share. 너의 장난감들 함께 써. Share your toys. 누구랑 같이 쓰죠?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쓴다고 얘기하고 있죠. Make sure to share your toys with others. 한 번 더 해볼까요? Make sure to share your toys with others. 장난감 꼭 다른 사람들과 함께 써라고 꼭 다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숙제 드리도록 할게요. 문을 꼭 잠그세요. 뭔가를 꼭 해라. 이런 느낌을 가진 표현 오늘 배웠죠? 이거 충분히 머릿속으로 이런 느낌이었지 이거 한번 써볼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큰 소리로 말씀해 보시면 됩니다. 애매한 지식이 확실하게 여러분의 지식으로 다져질 수 있을 겁니다. 10문장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 한 문장부터 차근차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